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펼쳐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비빔밥이다. 그리고 그 재료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이죠. 비빔밥에서 나물 같은 재료나 양념이 제대로 잘 비벼지지 않으면요. 어느 쪽은 짜고 또 어느 쪽은 그 맛이 덜합니다. 그만큼 비빔밥은 제대로 맛을 내려면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도 이같이 다양한 기술들을 잘 아우르는 융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업도 또 개인도 정부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융합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 개인들로서는 또 창의적인 발상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미래예보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예프 황준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비빔밥 좋아하세요? 네. 네, 진짜 재료 잘 버무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럼요. 나물 넣고 드세요? 네, 나물 넣고 저는 특히나 호박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렇게 어떻게 버무릴지를 네. 잘 이렇게 방법들, 재료들 네, 맞아요.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도 아주 재미난 주제 가져왔습니다. 네, 이걸 또 어떻게 버무릴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오늘 주제부터 공개해 볼게요. 모든 사물을 엮는 새로운 시대, 이색 사물 인터넷 제품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오늘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 제품 하나하나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조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물들, 우리가 쓰는 물병부터 시작해서 네. 의자, 여러 가지 사물들에 다 인터넷이 연결되고 또 그 중에 핵심 요소가 또 센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들, 그 중에서도 재미난 것들 5가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사물들이 다 제각기 꼭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5위는요, 스마트 베개예요. 선라이즈 스마트 필로우라는 제품입니다. 선라이즈, 여기에 뭔가 네. 호기심이 가는데요. 네, 일출 베개죠. 한국어로 하자면은. 네. 저게 베개가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 그래서-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네, 겉보기에는 일단 똑같은데 저렇게 알람을 맞추고 자게 되면은 네. 그 아침 시간이 되면은 저렇게 해가 이제 태양이 뜰 때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주황색 그리고 저런 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거를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태양이 뜨는 듯한 빛을 감지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잠에서 깰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면 패턴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저기 스피커까지 넣는다라고 해요. 베개 안에요? 소리가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베개 안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네. 단순한 알람이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파도 소리라든지 나뭇잎 소리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아까 보신 거는 책 읽을 때 조명으로도 활용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은 스마트 베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굴곡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수면에 있을 때 그 질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굴곡도 상당히 잠이 잘 오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피커 대고 또 LED 조명까지. 진짜 바로 쓰고 싶어요. 정말 저게 얼마나 실용적일지는 네. 상당히 의문이기는 해요. 아직은. 저게 킥스타터닷컴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에 나와가지고 펀딩을 완료한 제품이고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침대 커버도 나오거든요. 스마트 침대 커버. 우와. 내 생활, 그 수면 패턴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침대 커버가 부분마다 온도 조절이 따로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잘 때 남편은 더운 거 싫어하고 부인은 따뜻한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따로 조절이 될 수 있는 우와. 그런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의 센서와 데이터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건데 과연 이런 베개까지 들어가는 것이 실용적일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래요?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들어가서 비싸지느니 그냥 동네 마트에서 싼 거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푹신푹신한가 그쵸. 얼마나 내 경추를 잘 잡아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과연 센서까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실용적일까? 그거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면 시장에 있어서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수면 스마트 베개가 정말 스마트 베개로서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네네, 맞아요. 실용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용성에 조금 더 과제가 붙어 있을 수 있겠네요. 스마트 베개 자세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4위 공개할게요. 4위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애완 캐릭터가 들어간 스마트 물병, 굴루루라고 부릅니다. 와,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시겠어요? 어떻게 제 써요? 물병에 액정이 들어가 있어서요. 네. 저기 애완 캐릭터가 있는데 예. 아이들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마실 때마다 애완 캐릭터가 성장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귀엽네요. 네, 저렇게 마시고 확인을 하면은 아, 물이 들어갔구나 파악이 돼서 어머. 캐릭터가 성장을 하죠. 저게 가능한 이유가 물병의 기울기 그리고 네. 물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방수가 돼가지고 네. 세척도 되고 저렇게 깨지지 않게도 만들었고요.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플을 통해서 아이가 얼마나 물을 마시고 있는지 그런 것도 원격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 세상 좋아졌네요. 네. 사실 수면 섭취가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을 맞아요. 물 먹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건 진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엄마 저 물 주세요 할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물 좋다 해도 애들이 안 먹어 하면 끝인데 그럼요. 네. 이렇게 게임처럼 할 수 있다라면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물을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라든지 디지털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갖가지 제품에 게임적인 요소를 결합해가지고 네. 건강 효과를 높인다든지 교육 효과를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게임적인 요소가 얼마나 잘 녹아드느냐도 그러게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만 헬스케어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임 요소가 뒷받침된 아이들의 헬스케어 기기도 정말 그 시장이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른들은 자기 제어력이 조금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동기유발을 통해서 그쵸? 즐겁게 배우고 운동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도 이런 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다마고치 안 해보셨어요? 맞아요. 저건 다마고치잖아요. 맞아요. 물병계의 다마고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엄청난 열풍이 불었기 그럼요. 때문에 또 포켓몬고 열풍도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런 어른들도. 것들을 어떻게 잘 또 다른 분야에 접목할지 그런 데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 아이디어는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이렇게 게임과 헬스케어 요소가 결합된 사물 인터넷 기기 활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3위로 갑니다. 네, 3위는 아주 화제가 됐던 영상이기도 하죠. MIT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 책상입니다. 우와, 지금 저기 가운데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게 책상이죠? 네, 책상인데요. 아주 작은 블록을 붙여놔가지고요. 네, 그 블록들이 오. 저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어머. 수요에 맞게 그 책상의 형태가 변신을 하는 거죠. 와. 그래서 과일을 올려둘 수도 있고 저렇게 책을 받치는 기능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들을 또 정해 두면은 거기에 맞게 책상이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책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건 센서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센서가 위에도 달려있고 아래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저런 동작을 파악하려면 또 위쪽에 3D 카메라 같은 것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저기에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네. 또 더욱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와. 근데 다만 저게 상당히 신기한 시도이긴 하지만 실용적으로 이용되기까지는 앞으로 또 해결 과제들이 있겠죠. 일단 저게 다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수가 될까요? 방수가 되지 않을 그러네요.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락 그런 소리가 너무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과연 쓰겠냐. 우와, 하지만 하트. 앞으로의 가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블록이 싹 올라와서 나에게 가져다 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또 내가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블록이 내가 원하는 걸 또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너무 책상과의 나의 케미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 이제 사물들이 나의 욕구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대비를 해주고 변신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다 보니까 네. 우리 책상이라든지 뭐 의자 같은 것들 네. 우리가 사실 지금은 의자에 우리 몸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많고 또 맞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에 맞춰 우리 발을 끼워 넣어야 그쵸. 되는 경우가 깔창 깔아야 많은데 되고. 네, 우리 발 사이즈는 있지만 발 볼의 모양은 다른데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 세상은 점차 개인에게 꼭 맞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는 뭐 3D 프린터도 되겠고요.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은 또 데이터를 처리하고 알아서 예상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의 역할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역시나 그 흐름을 관리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피해 역할을 해준다는 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와, 진짜 혈관 역할 이렇게 또 알아서 또 작용하는 네. 그런 게 진짜 우리 몸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사물에서 또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맞아요. 많이 우리 되네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상에 우리가 다 맞아요. 연결이 되는 거죠. 멋진 표현이신데요. 진짜 이제 사무용 가구 시장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 접합된 사무용 가구 시장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위로 가볼게요. 네, 2위는 닛산 자동차에서 개발을 했던 의자예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님 대기 의자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것도. 우와, 대기 의자? 뭔가 네. 기다릴 때 쓰나 봐요. 네, 우리 맛집 어머. 가면 저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어, 점심시간에. 네. 근데 다들 서 계실 때가 많고 의자 차지하느라 힘드실 텐데. 맞아요. 저게 앉아 있으면은 손님이 빠질 때마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닛산에서 저걸 팔겠다고 개발한 건 아니고요. 아. 이제 닛산의 첨단 자동차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와. 저기 들어간 기술이 보시면 자동차의 센서들을 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는 센서들, 그리고 예. 앞차가 이동할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센서들을 저기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 네. 손님 이동 의자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우와. 거죠. 앞에 의자 따라가고 그쵸? 한 손님 빠지면은 옆으로 이동하고 또 저게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돌 방지 기술까지 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네. 파악할 수 있는 게요. 네. 우리 무인 자동차 기술 그리고 자동차의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생활 곳곳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봐요. 오. 그러다 보니까 무인 택배 로봇이라든지 우와, 그런 것도 네. 생겨나고 있고요. 네.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로봇. 내가 그냥 짐은 갖다 두고 난 이동하면은 걔가 알아서 따라오면서 짐을 맞아요. 대신 들어준다든지. 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한 무인 자동차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보다는 크기가 작은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 중에 한 단면을 보여준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 영상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판매가 아니라 네. 닛산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조금 더 선보이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닛산에서 판매하는 건 정말 이 정도로 기술력이 있겠구나. 이런 또 신뢰성이 생길 것 맞아요. 같거든요. 효과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기술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것 같고요. 네.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닛산에서. 박수를 치게 되면은 네. 회의실에 흩어져 있던 의자들이 알아서 제자리로 어머. 이동하는 그런 것도 보여줬습니다. 오.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기술들을 또 선보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또 즐겁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또 새로운 4차 산업의 도구들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기술력도 대단했지만 진짜 말씀대로 홍보 마케팅에 좀 제대로 좀 획을 그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닛산에서 선보였던 손님 대기 의자 자동으로 움직였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2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할게요. 네, 1위는요. 어떻게 네. 보면 사소해 보실 수도 있는데 버튼 눌러주는 로봇이에요. 스위치봇이라는 제품입니다. 스위치봇 버튼을 눌러줘요? 네, 제가 어땠어요? 이 제품을 1위로 한 이유가 있어요. 저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플을 깔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네. 어떠한 기존 가전제품이든지 저렇게 대신해서 버튼을 눌러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 사물 인터넷 제품이 아니라도 기존의 제품을 스마트 제품처럼 바꿔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 끌 때, 형광등 불 끌 때라든지 커피 머신 켤 때
그런 네. 것들을 우리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쵸. 저렇게 어플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는데요. 네. 제조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앞으로는 아마존의 에코라든지 그런 제품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네. 제품을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다들 똑똑하실까요? 사실 사물 인터넷 내가 박수 치면 뭐 TV 켜준다 그러고 네.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지금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저런 스위치봇을 곳곳에 부착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면 진짜 훨씬 더 빨리 사물 인터넷이 내 지금 집안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저 제품을 제가 진짜 1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 선정이. 것이요. 네. 아니, 스마트 제품들, 최신형 제품들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격이. 뭐,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네. 자, 그렇다고 기존의 제품 버리고 그 사소한 스마트 기능 쓰겠다고 고가의 제품을 사는 건 조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을 저렇게 스마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원도 절약해 줄 수 있고 그쵸? 소비자들의 돈도 절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인 자동차가 앞으로 출시가 한 2020년부터 될 것이라고 네. 보아지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 그렇죠. 처음 나오면 그랬을 때, 특히나. 예, 그거를 사기보다는 기존의 자동차들은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들을 또 무인 자동차 제어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도기 기간 동안 네. 사물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맞아요. 기간 동안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위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과도기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제품 진짜 1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마차와 자동차가 같이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스위치봇 요걸 활용해서 이전과 현재를 이어주는 네네. 그런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색 사물 인터넷 제품 베스트 5까지 공개를 해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시사점 또 어떻게 느끼셨어요? 대표님? 저도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스마트홈을 만들겠다고 제품들을 써보고 연결을 해두고 있는데 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까지. 특히나 중요한 거는 연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이 통신사랑은 되는데 저 통신사랑은 안 되고 이 제조사랑은 되는데 저 제조사랑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썼을 때 돈 더 주고 샀으면 그게 더 편리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앞서 보여드린 5위의 제품처럼 네. 돈은 더 주고 샀으나 정말로 저게 실용적이냐라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네. 연결성, 편의성, 실용성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하려면 각 제조사 통신사가 각자의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서로 제휴를 많이 맺어가지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제품을 사더라도 여기저기에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특히나 제휴를 많이 맺으셔가지고 소비자들의 편리함들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또 시사점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갔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